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2028 학년도 입시를 치르게 될 현 중3의 고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듣고 공부를 하실수록 판단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올해 고1의 입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예측이 맞을지도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은 가감없이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궁금증에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8 대입에서는 정시와 논술 전형이 훨씬 많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교과와 종합과 논술과 정시의 비중 자체가 어떻게 바뀔 거냐 보다는 학종형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학종형 수능이 각 학교별로 어떻게 갈 것이냐의 차이만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논술과 정시 전형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적어질지 현행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선호하지 정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걸 그닥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늘 거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회의적이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지니까 수시가 아니라 정시가 훨씬 더 유리한 게 맞을까요? 이 질문은 일단은 제가 두 개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5등급제로 바뀌면 내신의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학과 사회의 일부 융합 선택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5등급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9등급제보다 내신의 변별이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준에 근접하게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건지 유리하지 않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고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입시 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든 전형 다 열어두고 가장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지금 고입 때 수시 안 되니까 정시로 가야 돼?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고입을 선택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하십니다. 5등급제가 되면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을 못하겠죠? 그 정도가 돼야지 건동호수 이내로 끊을 수 있다라는 건 내신의 비율로 보면은 맞고요. 국송세단부터 그 아래쪽의 대학은 반드시 1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2.0에서 2.99까지가 지금 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폭, 2등급의 폭이 되게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2가 있다고 해서 인서울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2.99 정도가 되면 인서울은 불가능한 건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해지는데 학교마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모든 학교가 언제 이것을 발표할지는 올해는 특히나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항상 고시되는 학교 알림위에 보면 4월에 프로그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전 학년에는 그래도 전년도, 전전 학년도에 이 학교의 프로그램이 이랬구나라는 것으로 얼추 비추어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갔었는데 아마 올해는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무조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등식은 없습니다. 교과여도 현행처럼 교과 100만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정성평가가 반영이 되거나 생계부가 반영이 되는 학종형 교과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는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들을 미리 챙겨보시고 그 과목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에서 학종으로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문과보다 이과 학생들이 훨씬 불리해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대단히 잘못된 정보죠. 수학에서 이과 애들이 더 불리해진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만큼 표점이 안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요즘에 수능 나오는 트렌드 2024 학년도하고 2025 학년도의 다양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와 같은 선택 과목보다는 수원 수투에서의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구조로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학학 계열, 즉 메디컬 계열의 정시를 쓸 때는 이것까지는 어떻게 변별할 수 있지라는 퀘스천 마크가 지금 달려있기는 한데 이과 학생들이 훨씬 불리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형 수능으로 시험 보게 되면 시험의 난이도는 어려워질까요? 모릅니다. 아마도 이 난이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통합과학, 통합사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현재 예시 문항대로 나온다면 쉬워집니다. 그거는 맞는데요. 그렇게까지 쉽게 나올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이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의 변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으로 2028 학년도의 수능의 난이도가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 알다시피 지금 현행 수능도 매우 쉽게 나올 때와 매우 어렵게 나올 때의 변별력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28 학년도 이후의 수능도 그렇게 보실 필요성은 있고요. 어떠한 난이도로 나오더라도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이도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라는 것이 그닥 중요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입을 바라봐야 되는 중3 입장에서는 수능은 조금 나중에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간략하게 대입 개편안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했고요. 아마도 가장 궁금하시는 건 도대체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8 대입에서는 특목자사고 대 일반고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이거는 지금 전문가의 견해가 거의 반반으로 갈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와 과학의 융합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다 5등급제가 됐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 내가 특목자사고가 유리하다고 해서 가서 등급을 버틸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특목자사를 진학했을 때 2.99 이내에 있을 수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특목자사가 유리하냐 일반고가 유리하냐 라는 것을 고민하시는 건 너무 내 아이의 객관적인 상태를 배제하고 입시적 관점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5등급제로 바뀌면 일반고 중에서도 내신 시험 문제에 난이도가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내신 따기 매우 쉬운 일반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고 A의 비율이 20에서 30% 언더고, 그다음에 평균이 한 50점대인 학교는 아무래도 교과 100의 전형이 남아있지 않는 한은 지금만큼 유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일반고를 선택한다면 최소한 그 지역 학교 중에 중간에서 중간 이상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 입시적으로 어떠한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선택지에 폭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등급제가 돼도 일반고 선택 시 학생 수 많은 게 여전히 유리할까요? 네, 5등급제든 3등급제든 9등급제든 무슨 등급제여도 네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입시 실적 대 교육 환경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 좋을까요? 입시 실적을 따지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실 수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느 학교를 몇 명을 보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전형을 어떻게 갔다까지 내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는 한 입시 실적은 대단히 애매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할 때는 그냥 큰 틀로 우리 지역의 일반고라면 여기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 내신 따기 쉬운 학교, 종합이 조금 더 되는 학교, 종합은 안 되고 교과로 가야 하는 학교, 재수생의 비중이 많은 학교, 재수생이 조금 덜한 학교, 이 정도로만 구분해 주시고 선택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타 학습이라던가 또는 뭐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거와 관련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꼭 하고 가면 좋을 것들 알려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일정하게 공부하는 공부 습관을 들이는 거. 이거 중3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는 실은 고1, 고2, 고3을 거치면서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앉아있는 습관 키우시는 게 저는 가장 1순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걸 얼마나 스스로 개념화하거나 구조화하느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 그걸 확인하시는 게 두 번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이미 수원수투 2바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고1, 6월 모의고사 보면 50점대, 40점대 나오는 친구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으시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지금 중3 때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행의 양과 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그러한 구조화나 개념화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진로를 정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하실 수 있으면요. 진로가 명확하면 확실히 안정적으로 생계부를 만드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더 불리하진 않아요. 충분히 이것저것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가 나중에 어떠한 진로를 가더라도 현재 내가 호기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얼마나 깊이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탐구하느냐, 이것만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 학과를 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1등급을 받으려면 일반고도 선행이 필수로 되어야 할까요? 제가 만나본 아이들의 경험치상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알다시피 어떤 지역이냐, 또는 내신이 좀 치열한 지역의 일반고냐, 아니면 내신 따기가 조금 쉬운 지역의 일반고냐에 따라서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1등급을 받으려면 일반고도 선행을 해야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디가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9등급제라면 1번, 2번은 높고요. 3번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내 아이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에 선행은 어떻고 현재 고1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돼. 그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달라진 고교학점제는 지금보단 조금 더 정성평가가 가미된 교과 전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을 한다면 학교 프로그램도 이전에 비해선 조금 더 중요해진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특목자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볼 건데요. 이 특목자사와 관련된 분은 조금 더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크레버스의 CMS 영재관에서 입시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한승이라고 합니다. CMS 영재관 저는 알지만 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생소할 수 있으니까 일단 CMS 영재관이 좀 어떤 학원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크레버스는 학생들의 진짜 실력을 키우는 이제 사고력 교육 기업이고요. 저희 CMS 영재관뿐만 아니라 청담 어학원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에이프릴과 CMS 영재 교육센터도 있습니다. 그중 저희 CMS 영재관은 고등관, 영재 과고 입시관, 그다음에 경시관, 특목자사 입시관, 교과관 등의 여러 계열로 구분되어져 있고요. 다양한 고등학교의 입시뿐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목표로 하는 그러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하여 학습 교육을 진행시키는 그런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목자사를 준비하거나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요.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목자사 부분을 가려면 수학, 과학의 선행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요? 보통 그래도 특목자사를 간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 선행했어요의 평균치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원 수투는 고3 수능까지는 무난하게 좀 푸는 정도, 그리고 미적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센이라던가 이 정도까지 푸는 것도 솔직히 약간 좀 부족한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원 하원은 일단은 좀 여러 번 보고, 그 다음에 생은 유전 정도까지는 일단 기본 평균 그 정도는 하지 않나라고 일단은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보실 땐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이 고교학점제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땡겨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슈 자체가 어떤 교과목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 많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교과목이라는 그런 과목들을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3학년 1학기 이전에 그러한 전문 교과목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수학만 놓고 본다고 하면 수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공통수학원, 공동수학들을 배우고 2학년 때 대수, 미적분 원을 배우면서 뭐 확통 기하를 배우고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기하를 배워버리는 순간 뭔가 고급 수학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걸 땡겨야 하는 거죠. 고교학점제니까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대단히 부담스러운 형태로 여튼 2028 입시는 치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CMS 영재관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요. 대치에 있는 그랜드 슬램 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GS탑 의대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학원 자체 교재인 코어라는 기본 교재와 챌린지라는 심화 교재를 메인으로 해서 고등과정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복습 과정으로 코어, 챌린지, 내신 고쟁이, 블랙라벨, 최강 TOT라는 이 5가지 교재들이 반복되어져서 마무리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3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면은 미적
학분 2의 심화학습 완성은 당연한 거고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업 진로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 목표를 설정하게끔 유도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 짜주고 있는데 저희 CMS 랩이라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시 컨텐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영재학교, 과고, 특목 자사고의 그러한 이제 입시 분석과 콘텐츠 제작부터 그리고 입시 문제 적중까지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의 어떤 밀착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특목자사를 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시작점부터 되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목자사는 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학원에 문의하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다니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한지를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학부모님들이 특목자사 입시도 영재과고 입시처럼 뭔가 좀 몰입식 교육을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기초교과목인 국영수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을 A로 유지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틈틈이 입시 준비를 해가는 거지 어느 기간에 몰입해서 입시 준비를 딱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중학교 3학년 3월, 늦어도 5월에는 시작을 해야지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보통 과학고랑 영재고를 같이 준비하는 편인데 영재고와 과학고의 자소서 준비 내용은 비슷할까요? 일단 주제 면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실험 탐구나 이론 탐구 등 어떤 거든 쓸 수 있습니다. 단 깊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과학고는 좀 다른 게 본인이 직접 생각하고 활동했던 그러한 내용이 담길수록 좋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선행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고 입시까지를 생각하고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본인이 한 활동을 좀 깊이 있게 자소 내용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신다고 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선생님도 워낙 많이 입시를 치러 보셨으니까 네. 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입시를 포장하는 것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큰 틀 자체는 변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흔들리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국어도 영어도 과학도 수학도 다 잘 챙겨서 올려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수학 학습량 자체를 줄이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제일 저는 위험하다 보는데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국어가 애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수학을 빼시려고 하더라고요. 많이 해왔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만 없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이과 관련돼서 저희 유클 식구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일단 답변을 했습니다. 2028 입시와 관련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의 견해라고 하더라도 두루뭉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2028 대입은 그때그때마다 나오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어떤 게 더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라는 걸 우리 식구들이 꼭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입시가 바뀌더라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어떤 아이들이어도 국영수를 잘하는 애가 못 가는 입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고등학교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고교학점제나 2028 입시와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